번째 강연까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명사 특강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도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김장훈? 독도 하면은 김장훈 씨와 같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바로, 뉴욕타임스에 독도 광고를 내고 전 세계 우리 한국을 알리는데 아주 앞장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님의 특강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주제는요. 창의와 도전이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별로 뭐 안 반가운가 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생각보다, 예, 또 많은 분들도 오셨고, 강연 시간이, 예, 생각보다 또 좀 짧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낙에, 예, 훌륭하신 분들, 예, 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한번 이 창의력과 이런 도전 정신이 이런 글로벌 시대에 기업 운영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련돼서 어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재미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무슨 뭐 한국 홍보 전문가다, 참 무슨 뭐 얼토당토 안 하는 이런 애칭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런 애칭을 얻게 된 이유는요, 제가 실은 93학번입니다. 뭐 별로 다 믿기지 않는 얼굴들이네요. 예, 생긴 건 거의 막 50대 초반처럼 생겼지만 아직은 딱 40입니다. 예. 이 반응은 뭐죠? 예. 어렸을 때 제가 농약을 잘못 마셔서, 예, 얼굴이 좀 많이 맞이 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그 글로벌이라는 단어라기보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세계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 뭐 초인류, 뭐 샴성,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지만 그런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언론에서만 듣는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에 직접 나가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몸으로 느껴본 후에 제 인생을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일 먼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그죠? 참 오리지널 토종처럼 생겼습니다. 뭐 아무도 부인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보고 다 서양인들이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첫 페이지 보시면, 그죠? 네. 벌써 한 4년이 됐네요. 혹시 MBC 무릎팍도사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딱 4명 보셨네요. 그때 당시 MBC PD가 전국 시청률 약 한 20% 정도 넘게 나왔다고 했는데 다 뻥이었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 유세윤 씨 기억나시죠? 건방진도사. 진짜 깐죽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보고 이런 활동을 왜 시작했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서양인들 제 얼굴만 보면 다 중국인 아니냐, 일본이냐, 그래서 어린 나이에 홧김에 확 저질러 봤다 했더니 얼핏 보면 중국의 왕서방을 닮았답니다. 이야, 방송만 하면 몇 대 때려주고 싶더만요. 근데 이 무릎팍도사를 무려 한 6시간 동안 녹화하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네, 시대간 만큼 출연료는 짭짤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게 예능 프로다 보니까요. 네, 뭐 강호동 씨가 재밌게 즐겁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야.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쉬는 시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계속 이렇게 희죽희죽 웃냐 했더니 지금까지 무릎팍도사 출연진 중에 자신의 얼굴보다 큰 출연자는 처음이랍니다. 헐, 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층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닭본사. 닥치고 본방사수를 해보니 제 얼굴이 얼마나 큰지 새삼도 느낄 수 있었고요. 한 1년 됐나요? MBC 라디오스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집에 MBC가 잘 안 나옵니까? 다 시청률이 괜찮은 프로들인데요. 근데 그때 당시 6, 7시간에 관련된 모든 얘기를 제가 오늘 다, 예, 꺼내놓을 수는 없지만요. 올해는 뭐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특히 함께 진행해왔던 이런 독도 프로젝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여러분 한번 재미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네, 뭐
무한도전 멤버들이랑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뉴욕타임스의 비빔밥 전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죠?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비빔밥 영상 광고 등을 통해서 한식을 통해서요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어떤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뭐 한류 스타인 뭐 이영애 씨라든지 아니면 소녀시대와 함께 이런 한류 스타들의 어떤 인지도와 우리의 문화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 이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우리의 문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을 꾸준히 마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글을 통해서 많은 아직도 우리가 한글이 있는조차 한국어가 있는조차 모르는 외국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한글 광고를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한국어의 존재 유무도 알리면서 동시에 글로벌 시대 때 영어만 우리가 열심히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인들과도 소통하는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널리 알려오면서 진행을 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나게 얘기할 것은 바로 독도 캠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죠? 제가 보더라도 참 저 사진 뭐 웃기네요. 여러분 저 상황에서 그죠? 무슨 이렇게 번호판만 들고 있으면 그죠? 완전 죄수 분위기입니다. 저 때가 언제냐면요, 딱 10년 전입니다. 2005년도에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큰 반칙행위를 하게 되죠.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 땅 독도를 가지고 다케시마로 둔갑시키면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엄연히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반칙행위여서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일 간의 어떤 감정적인 대립 싸움을 넘어서요. 오히려 이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그죠?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가는 전략이 우리 독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더 중요한 방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가장 많이 신뢰한다는 뉴욕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세계적인 유력 매체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세계적인 여론몰이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하고요. 뉴욕으로 제가 직접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그때 한 10년 전에 한 일개 대학원생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죠? 세계적인 여론몰이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리 끝에요. 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조금씩 모아놨던 모든 알바 비용을 한 방에 다 털어가지고요. 뉴욕타임스에 최초로 자비로 독도 광고를 시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고가 나간 후에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화제가 될지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연락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기가 막 끊이지 않고 드르륵 울리길래 과연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계속 하나 해가지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일보 기자래요. 지금 당신의 기사를 마감 중이니 빨랑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보내달래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기사 마감 시간은 여러분 저녁 시간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어서 꼭두 새벽이었습니다. 실은 저 검은색 잠옷입니다. 밑에 생략돼서 그렇지 빤스만 입고 있었어요. 계속 연락이 와서 귀찮아가지고 앞방에 있는 다른 외국인 자취생을 깨워가지고요. 상체만 찍고 빨리 한 장 보내주고 저는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메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 노트북을 다시 펼쳤더니 우리나라 전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이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무슨 난방이라도 하나 껴입고 나왔을 텐데, 그때 정말 몇만 건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 중에 95%는요, 응원과 격려의 댓글로 도배를 하고요. 나머지 5%의 댓글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중 최고의 댓글은 뭐냐? 서경덕 씨, 혹시 뉴욕에도 블루클럽이 있나요? 이야, 우리나라의 네티즌의 상상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단 한 차례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독도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성을 갖고 꾸준히 한번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를 넘나들면서 지속적인 광고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오류를 하나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오류냐? 이런 세계적인 유력 매체의 기사마다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이 죄다 시오부 재팬,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표기를 함께 고쳐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는 것처럼요, 두 번째 광고부터는 지도를 삽입하기 시작하고요, 지도에 독도와 동해의 정확한 위치까지 표기를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굳이 해외에 나가서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일부러 막 떠벌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일부러 떠벌리고 다니면 제3국 외국인들은요, 독도가 일본과의 국제 분쟁 지역이라고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광고부터는요, 우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광고 컨셉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문화관광 콘텐츠랑 또 결합을 시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가 비짓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에 놀러 오세요. 대한민국엔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서해에는 강화도란 섬이 있고요, 남해에는 제주도란 섬이 있고요,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들이 많은 대한민국으로 놀러 오세요. 이 광고를 보고 누가 그죠? 독도와 동해 광고를 알겠습니까? 다 대한민국 관광 광고를 알지.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놈은 알아차리더만요. 바로 뉴욕 주재 일본 총 영사였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네, 이 광고가 나간 후에요. 네, 광고가 나간 후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뉴욕타임스를 봤겠죠. 그랬더니 이 광고를 확인한 후에 뉴욕타임스 광고국 국장에 바로 전화 한 통을 걸었답니다. 야, 너는 이 말도 안 되는 광고를 왜 받아줬냐? 너는 속은 거다. 앞으로 이런 광고 한 번만 더 받아주면 이 일본 내 기업, 대기업, 뭐 소니, 도요타 이런 기업의 광고를 뉴욕타임스에 내지 말라고 반 협박을 할 거다 라고 막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뉴욕타임스 광고국장이 맨 끝에 어이가 없어서요, 딱 한마디 했답니다. 야, 네가 화내봐야 뭐해. 광고는 이미 나갔는데. 아주 쿨한 양반입니다. 그 양반이 바로 저 위에 있는 뚱땡이 아저씨입니다. 제 몸의 2배죠. 네, 머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려 몸무게가 144kg입니다. 저 양반이요, 이 전화면에 보여드린 이 첫 번째 광고를 내기까지 저랑 5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의 신분을 그렇게 의심합니다. 네가 대체 뭐길래 네 개인 비용으로 광고하는데 왜 국가 현안에 관련된 광고를 하냐? 자기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개인 비용으로 광고하고 싶으면 네 애인 구하는 광고나 내래요. 그럼 뭐 순수하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와, 솔직히 그때 당시는요, 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뒤에요, 광고 초안을 가지고요, 또 이 양반한테 들이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고를 딱 1분도 안 보고요, 이 광고국장이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막 따졌죠. 그랬더니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3가지가 안에 삽입이 돼야 된답니다. 광고 낸 사람의 이름, 광고주 이름, 광고주 대표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을 반드시 광고 안에 삽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인마 국가와 민족도 없냐? 한 일개 국민이 그냥 자비 몽땅 털어서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광고를 내고자 하는데 거기에 내가 냈다고 해서 내 이름 서경덕을 어떻게 받겠냐? 너 같으면 받겠냐? 막 따졌죠. 그랬더니 그들은 받겠답니다. 저보고 또라이래요.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요, 정말 5개월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끝내는 여러분들 웹사이트 주소만 광고 안에 넣기로 하고요, 웹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제 이름, 제 이메일, 제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걸로요, 최종 쇼부를 보고요, 여기 쇼부랜다 그죠? 독도 얘기하다가 최종 합의를 보고요, 이런 일제의 잔재는 없어야 됩니다 그죠? 최종 합의를 보고요, 광고가 나오기로 결정된 날, 야, 나 너 평생 잊지 못하겠다. 야, 우리 기념으로 사진 한 장 박자. 그래서 사진 한 장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나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랑 일해봤지만 너처럼 징한 놈은 처음 본다.
했더니 이 양반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유투. 저도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벽하게 치단파로 돌변시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에 뉴욕타임스에 광고 내러 가죠. 무조건 한인타운에 가재입니다. 이 양반 삼겹살 기가 막히게 잘 굽습니다. 옛날에 고기 크게 잘랐다고 해서 저한테 욕 뒤지게 먹었거든요. 요 근래 갔더니, 한 입에 쏙 들어가게끔 딱딱 각져서 잘 자르고요. 더 놀란 건 다 구운 다음에 깻잎을 옆에 깔더니 그 위에 쌓아놓습니다. 완벽하게 치단파로 만들어서 점차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 일개 청년의, 한 일개 이 학생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일이 정말 국내로 일파만파 전파될지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국내부터 일단 먼저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들어가시는 포털 사이트에 D사의 A고라라고 있습니다. 다모음의 아모고라라고 있죠. 거기서 네티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야, 성덕 씨 이런 광고 캠페인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의 역사가 바뀝니다. 최단 기간 3주 동안에요. 최다 인원인 10만 명이 최다 금액인 2억 1천만 원을 모아줍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왼편에 보신 것처럼 바로 일본 역사 왜곡을 멈추라는 전면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그죠? 아베 정권 더욱더 우경화가 심해져서 주변국들에게 굉장히 많은 논란의 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럴 때마다 뭐 독도에 관련된 망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독도 기사에 관련된 댓글 한번 보십시오. 뭐 미친 빨간 원숭이 대가리 다 뒤져라, 그죠? 우리가 그죠?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일본 정부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전 세계인들에게 정정당당히 알려서요,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는 전략이 저는 이 글로벌 시대에 가장 세련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계적인 유력 매체의 광고 캠페인을 꾸준히 집행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떠한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광고의 홍보 효과를 슬슬 얻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신문을 보시면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의 뉴스면에 들어가시면 국제명 카테고리가 따로 묶여졌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사를 확인하시면요, 늘 기사마다 출처가 밝혀지죠. 미국 뉴욕의 누구누구 특파원, 중국 베이징의 누구누구 특파원, 세계적인 유력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의 광고를 주구장창 내다 보니까요, 이제는 편집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니 뉴욕타임스의 최초의 독도 기사가 탄생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사의 첨부를 제가 스캔 받았는데요, 좌측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처가 어떻습니까? 독도 콤마 뭐라고 나왔죠?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까? 사우스 코리아죠. 여러분 이거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는 뉴욕타임스에서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자연스럽게 인정한 기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출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국제적인 증거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좋은 사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 여러분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제가 캡처 받아온 건데요, 2년 전만 하더라도요, 늘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은 죄다 시 오브 재팬, 일본해로 단독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스트시가 맞다는 걸 계속적인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까 바로 없던 단어인 이스트시와 시 오브 재팬으로 슬슬 병기 표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측을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요, 뉴욕타임스에다가 뉴욕타임스의 오류라는 전면 광고를 때리게 됩니다. 이제 뭐 겁대가리 상실한 거죠. 여러분들 입장을 거꾸로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뉴욕타임스 사장님이라면 이 광고 받아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요, 우리 광고팀도요, 야, 이건 몇십억을 줘도 아마 안 받아줄 거다. 하지만 광고 만든 아이디어가 아까워서요, 한번 그러면 아까 그 광고국장한테요, 이메일로 광고 파일을 안 보내고 한번 내가 꼬시러 가볼게. 그래서 USB에 담아 뉴욕으로 급파합니다. 넘어갔죠. 그래서 오전 오후 시간에 뉴욕타임스에서 만나자고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말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 때 살포시
혼자만 한인타운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술을 선물합니다. 소맥을 말기 시작합니다. 야, 간다 뿅 간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먹였습니다. 근데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 양반이요, 일체에서 무려 소맥을 50잔을 마십니다. 야, 아까 그 등치가 완전 술통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쓰러지면 저희가 지는 거잖아요.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꼬셨습니다. 야, 네가 한번 내줘봐라. 이 광고 내주면 넌 대한민국 영웅이 될 거다. 했더니 자신도 한번 내줘보고 싶대요. 근데 자기 위에 있는 단 한 명, 사장님이 노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사장님 좀 꼬셔봐. 제조기법도 알려줬잖아. 계속 꼬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3일 동안요, 이 양반이랑 거의 소주 링게를 꽂고 살았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근데 저도 그때 방학 기간이 아니어가지고요,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일 만에 내려왔는데, 제가 돌아온 이후에 정확히 일주일 만에요, 이 광고를 정말 세상에 빛을 보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역시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뉴욕타임스 사람은요, 각 나라 정부기관, 각 나라 지자체, 그 다음에 각 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 그 다음에 언론사, 국제기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가장 많이 신뢰하는 신문입니다. 이곳에 그죠? 전면 광고가 나가는 순간 지금까지 만든 약 50여 차례 광고 중에 세계를 가장 시끄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역시 홍보라면요, 타이밍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느 적절한 타이밍에 불을 확 쏴지르냐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었을 때 한번 세계를 더 시끄럽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다음 달에요, 워싱턴 포스트의 오류를 또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월스트리트저널 오류를 또 냅니다. 일명 세계 3대 신문에요, 그들이 잘못된 점을 정정당당하게 지적한 전면 광고를 1, 2, 3 낸 건요, 세계 언론 역사상 최초의 사건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런 글로벌 시대에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관에 들이대다 보니까요, 피드백도 너무나 빨리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달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일 먼저 화답을 줍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사의 바다름은 늘 시오브 재팬을만 단독 표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스트시를 아예 먼저 쓰고요, 슬러시 시오브 재팬으로 완벽하게 병기 표기를 유도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명 광고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오른쪽은요, 바로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런던 피카디를 섞었습니다. 이런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주요 도시의 주요 거리에 이 빌보드 광고판과 그 다음에 이 전광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는 그런 캠페인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을 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한 그냥 평범한 일개 대학생이 세계화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단지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 나라 대체 어디 붙어 있냐요? 너희 나라 대체 어떤 언어 쓰냐요? 심지어 제 얼굴을 보더니요, 넌 사우스냐요? 노스냐요? 제가 한 번은 화딱지 나서 노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뭐뭐랑 닮았대요. 환장하겠습니다. 당연히 농담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때 당시는요, 말 그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이 기업에서의 어떤 좋은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감췄던 시절이었죠. 왜냐? 국가적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만한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바로 그 시기, 바로 이 세계화였습니다. 여러분, 화자가 무슨 화자죠? 맞습니다. 되일 화자죠. 그때는 세계가 단지 하나로 힘을 모으자는 게 세계화의 주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20년 뒤인 지금은요, 이 세계화가 이 세계화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자가 무슨 화자죠? 맞습니다. 화합화랍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요, 세계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 떠나
세계가 진정으로 화합해 나가자는 걸로 점차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는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입니다.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울 만큼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파워가 강해진 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이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상품들이 오히려 더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기업 만들어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 바로 글로벌 에티켓부터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요, 국내 내수 시장만 생각하는 기업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그죠? 스마트폰 하나면 저기 14시간 떨어져 있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한눈에 실시간에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요, 이제는 국내에서의 어떤 안에서의 경쟁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요, 역시 우리 글로벌 에티켓, 매너 교육부터 우리가 잘 갖춰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불과 4년 전쯤에요, 유럽의 한 유스 호스텔을 갔습니다. 유스 호스텔을 하면 그죠? 하룻밤 묵으면 아침에 간단한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그들의 아침의 주된 메뉴는 빵이죠. 그래서 저도 잘 자고 나서 그 빵을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빵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곳 앞에요, 무슨 조그만 흰색 편말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뭔가 자연스럽게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도 아니고 한글로요, 싸가지 마세요. 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 매니저를 잠깐 불렀습니다. 매니저야, 이런 편말이 여기 왜 걸려있냐? 너무나 상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 나라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용해주고 유스호스텔을 많이 이용해준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왜 이렇게 나갈 때마다 빵을 많이 싸가지고 나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단체 관광, 패키지 여행 온 사람들은 더 안 됩니다. 2인 1조로 침투한대요. 앞사람은 항상 와서 망을 본답니다. 뒷사람은 늘 검은색 비닐봉다리를 꺼낸대요. 그리고 눈치 안 보고 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매니저야, 이건 네가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너희 문화와 우리 문화가 좀 달라서 그래. 대체 무슨 문화가 다르길래 훔쳐가네요. 잘 들어라. 한국인들은 자고로 음식 남는 꼴을 못 본다. 빵이 많이 남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좀 싸가져 간 것 같다. 제가 얘기하고도요, 참 쪽팔렸습니다. 여러분,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글로벌 닌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느냐?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더 큰 꿈을 세계 무대에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역시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를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역시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30분 동안 강연을 진행하면서 오늘 제일 많이 강조했던 단어는 뭐냐? 바로 처음이란 단어였습니다. 처음으로 뉴욕타임스에, 처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요,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무슨 자랑하려고 이곳까지 1시간 반을 밟고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런 예를 단지 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에러인 NYT 광고요. 저도 이 광고가 나올 확률은요, 5%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광고가 나온 후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요, 우리 광고 국장한테 감사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야, 너무 고맙다. 넌 정말 대한민국 영웅이 됐다. 근데 너 조직 내에선 괜찮냐? 괜찮대요. 1년 뒤에 은퇴한대요. 야, 네가 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 은퇴하면 너희 나라에 제일 먼저 놀러 오고 싶대요. 야, 언제든 좋다.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어있다. 저녁마다 말아먹자. 완전 소맥 매니아가 됐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너 오늘따라 왜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세계 최고의 언론기관인 뉴욕타임스의 광고국 대빵 자리까지 올라가는데요. 무려 36년을 근무했답니다. 이 36년 동안요, 수십만 건의 광고를 직접 다 심의해봤지만 자신의 언론사의 잘못된 점을 정정당당하게 지적한 전면 광고는 이번에 처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은퇴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한 번쯤은 뉴욕타임스에서 반드시 한번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였냐? 바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에러인 NYT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들이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죠? 굉장히 큰 조직에서 이 많은 업무들을 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진정한 이런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들의 작은 하나하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조직이 크던 작던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서 원맨 밴드라는 말이 나오듯이 아이디어만 정말 좋으면은 언제든지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세 번째입니다. 바로 미친 실행력이죠.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죠? 오늘 제가 강연을 진행하면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단어는 바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저렇게 했습니다. 바로라는 단어를 수십 번 강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생각이 있으면 바로 행동에 옮겨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보여드렸던 이 PPT 자료는요, 정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성공했던 프로젝트를 요약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성공했던 프로젝트는요, 제 인생에 불과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70%는 죄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도전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말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다른 어떤 회사의 좋은 아이디어와 어떤 능력들도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 좋은 자리가 되겠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경진대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이 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내년, 내후년 더 멀리 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글로벌 매너부터 지금부터 갖춰나가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 회사, 경쟁회사, 더 나아가 다른 외국 경쟁회사에서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사고를 끌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것들을 바로 행동에 옮겨나는 그런 도전 정신을 발휘할 때 바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대한민국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업이 더 큰 일조를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가운데로 좀 모실게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말투가 똑같으시네요.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도 주시고, 기분 좋은 웃음까지 주시고, 또 행운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두 분이요. 자, 이번에는요, SK 하이닉스 주식회사에서 협찬을 한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직접 호명해 주세요. 연이어서 바로요. 두 분. 네, 번호는요? 267번이고요. 141번. 네, 267번, 141번. 네, 두 분입니다.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아, 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요? 안 계시면 다시 부릅니다. 자, 한 분 나오셨고요. 안 계시나요? 다시 한번 뽑을게요. 그러면 몇 번이시죠? 141번이요. 네. 자,
다시 뽑겠습니다. 272번이요. 272번. 저쪽에서 함성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나란히 서서, 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네. 활짝 웃으세요.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교수님. 네. 남자 세 분이서 에스프레소 머신 썩 어울리진 않네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